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제가 오늘은 감기가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목소리가 더 나쁘게 들리고 갈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동시에 전쟁 두 개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 미 국무장관 곤돌리자 라이스가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현직 해병대 중장이 중국과 전쟁을 위해서 극장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무역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모전단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곤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토요일 워싱턴 포스트 논평에서 경제가 무너진 우크라이나가 전적으로 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이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지치게 만들 수 있고 미국과 나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결국 침식되고 부서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경제가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러시아인들은 훨씬 더 나쁜 상황을 견뎌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경제가 난장판이며 미국과 동맹국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도망을 쳤고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광물자원, 산업능력, 상당한 농경지의 대부분이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다고 썼습니다. 라이스와 게이츠는 우크라이나에게 주요 돌파구가 없으면 서방이 키예프에게 휴전 협상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 현재 상황에서 협상된 휴전은 러시아군이 준비가 될 때마다 침공을 재개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처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장거리 무기와 더 무거운 장비 공급의 극적인 증가입니다. 의회는 그러한 지원을 위해서 충분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필요한 추가 군사장비, 무엇보다도 이동성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라고 그들은 썼습니다. 라이스와 게이츠는 브래들리 전투 차량을 보내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칭찬할 만하지만 더 무거운 전차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첨단 드론, 상당한 포탄을 포함한 상당한 탄약 제고, 더 많은 정찰 및 감시 등 기타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에 필요합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두 명의 전직 관리들은 러시아와 푸틴에게 패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핵전쟁 위험의 고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미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의 결과를 기꺼이 감당한 용의가 있는 단호한 파트너가 있어서 미래에 우리가 전쟁의 결과를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관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정복하기를 원하며 다음에 나토 영토로 이동할 것이라고 암시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나토 확장과 201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 축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실제 동기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런데 게이츠는 이전에 나토의 동쪽 확장과 우크라이나 흡수 시도가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게이츠는 2014년에 출간된 회고록에서 조지아와 유크레인을 나토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정말 도를 넘었다며 러시아가 그들의 중요한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모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 국무장관을 역임한 라이스는 2008년 당시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였던 윌리엄 번스로부터 유크레인과 조지아를 나토에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이 지역에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번스는 나중에 위킬릭스가 공개한 메모에서 라이스에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푸틴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엘리트 전체에게 가장 명백한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번스는 당시에 전문가들로부터 이러한 강력한 경고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러시아가 나토 멤버십을 둘러싸고 벌어질 우크라이나 분열을 특별히 염려한다. 나토 멤버십에 대한 러시아 인정 공동체의 반대가 폭력을 포함한 주요 분열, 최악의 경우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개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러시아가 직면하기 원치 않는 것이다. 러시아의 결정적 안보 위해를 침해한 네오콘의 우크라이나 정책이 미국의 군사 패권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러시아는 재래전을 위한 무기와 탄약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으나 미국과 나토는 이미 무기와 탄약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고 신속한 채우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이 러시아에 페이트리엇 시스템을 제공하고 오클라호마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이것의 운영 방법을 교육할 것입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페이트리엇 미사일로 예를 들어 모스크바를 공격하면 미국이 원치 않는 핵전쟁으로 갈 것입니다. 한편 일본 주재 미 해병대 최고사령관은 미국이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지역에서 극장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군은 대만 또는 아시아 태평양의 다른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일 미 해병대 사령관이 파이낸셜 타임스에게 말했습니다. 미 제3해병원정군과 일본 해병대의 사령관 제임스 비어만 중장은 미군이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지역에서 미래의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정도의 성공을 달성한 것은 2014년과 2015년 러시아의 공격 이후 우리가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훈련, 보급품 사전 배치, 지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 식별, 작전 지속 등 미래의 분쟁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장 설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 필리핀 다른 지역에서 극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비어만 중장이 말했습니다. 비어만의 발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군사 예산을 2배로 늘리는 것을 포함하는 일본 군대의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기시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안보 전략은 중국을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지정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평화주의 원칙을 깨고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해병대는 중동에서 반란군과 싸우는 대신 서태평양에서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체적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어만의 제3해병원정군은 중국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해병대를 더 작은 부대로 나뉘어서 서태평양의 섬 주변을 빠르게 이동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어만은 이 지역 동맹국과 협력이 새로운 해병대 전략에 필수적이며 해병대는 훈련 동안 일본군과 더욱 긴밀하게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주 국방장관 회담에서 동맹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며 기시다 장관은 이번 주 금요일 워싱턴에서 바이든을 만날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중국 주변에 더 많은 무기와 장비를 사전에 배치할 수 있는 기지 구축의 일환으로 필리핀에 5개의 새로운 군사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비어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비 증강이 미국에게 지렛대 지점, 작전기지를 제공하여 다양한 작전 계획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미국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30년 전에 폐쇄한 수백만 최대 미국 해군기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중국과 좋은 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어서 미국의 주요 기지 건설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서태평양에서 동시에 2개의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CSIS가 실시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에서 심각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중국과 전쟁을 해서 결국 이기겠지만 그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승리, 파이릭 빅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해서 이겨도 이렇다 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전쟁을 하면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공군과 해군이 거의 괴멸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렇게 끝나면 미국 해군이 주요 무역 해로에서 해적을 차단할 능력을 잃게 되고 한국이 무역 해로 보호를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항모 전단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